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태꾼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성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게이밍 노트북을 볼 때 모니터를 가장 우선적으로 봐요. 아무래도 평소에 데스크톱 PC를 좀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사용하면 화면이 작아서 답답하고 게임을 해도 뭔가 평소보다 잘 안 풀리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화면도 예전만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게이밍 노트북은 무조건 큰 게 좋더라고요. 물론 휴대성은 그만큼 나빠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동을 할 때 항상 차를 운전해서 다니기 때문에 노트북을 옮길 수만 있으면 됐지 오히려 휴대성이 저에겐 크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준으로 노트북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 선호하던 게이밍 노트북은 17.3인치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18인치로 더 큰 게이밍 노트북이 나왔다고 해서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화면이 매우 큰 게이밍 노트북 ASUS ROG Strix G18 G814JV-N5002라는 제품이고요. 휴대성보다 강력한 성능과 모니터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일단 성능까지 상당히 잘 나온 제품입니다. 프로세서는 13세대 인텔 코어 i7 13650HX가 들어갔고요. 6개의 성능 코어와 8개의 효율 코어로 구성된 토탈 14코어 20스레드로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픽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이 들어갔는데요. 중요한 건 맥스 TGP가 140W여서 RTX 4060의 성능을 극한까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리플 A급 게임도 전혀 무리 없이 돌릴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는 DDR5 16GB가 듀얼 채널로 탑재되었고요. 교체가 가능해서 최대 32GB의 메모리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장 장치는 PCI Express 4.0 기반 고성능 NVMe M.2 SSD 512GB가 들어갔고요.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벤치마크 결과 좋은 품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여유 M.2 슬롯이 하나 더 있어서 추가 장착도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는 혁신적인 크기의 18인치 16:10 화면 비율로 노트북 중에서는 가장 생동감 있는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1920x 1200 해상도 165Hz의 스펙인데 풀 HD 해상도를 위아래로 조금 늘린 모니터라서 작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약간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중에는 훨씬 더 높은 프레임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게임적으로는 훨씬 더 이점이 많은 모니터라고 생각됩니다. QHD 또는 4K 해상도의 노트북은 화질이 그만큼 좋고 넓은 작업 공간으로 작업에서 편안함을 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화면 주사율이 낮아지거나 게임 프레임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만큼 고성능이 아니면 부드럽지 못한 단점도 있는데요. 이 노트북의 경우는 QHD 모니터보다 프레임이 20에서 40% 정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훨씬 부드러운 것도 있고요. 노트북은 해상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텍스트 배열을 100%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작아서 무리라는 태생적 한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1920x 1200 모니터가 용도에 따라서는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165Hz의 높은 주사율까지 지원해서 완전히 게이밍에 최적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300니트의 밝은 화면을 제공하고요. 어댑티브 싱크와 돌비 비전 기술이 들어가서 HDR이나 G싱크와 같이 게임에 꼭 필요한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 재현율은 sRGB 100%를 만족하기 때문에 웹 디자인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디자인은 뭐 역시나 ASUS ROG Strix 시리즈답게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클립스 그레이 컬러라고 해서 차분하고 클래식한 느낌의 색상이 사용되었고요. 디자인 역시 과하지 않은 점이 요즘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분한 디자인 속의 로고라든지 군데군데 적절하게 들어간 장식이나 패턴들은 디자인이 너무 심심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베이스에 해당하는 키보드 상판과 노트북 하판은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요. 모니터 상판은 메탈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전면부에는 RGB 라이트 바가 들어가서 밤에는 멋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는데요. 단일 컬러뿐만 아니라 각 파트별로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고급 RGB 기능이 들어가서 멋진 스펙트럼 연출도 가능했습니다. 키보드 역시 마찬가지로 스펙트럼 연출이 가능했고요.
아머리 크레이트 앱에서 아우라 싱크 조명 동기화를 적용하는 등의 통일감 있는 연출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노트북의 힌지는 모서리 쪽에 위치하지 않고 베이스 유닛의 약간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보다 노트북 본체 베이스 유닛의 면적이 더 넓은 건데요. 이런 디자인은 일부러 쿨링 공간을 넓게 만들어서 발열 해소에 좋은 장점이 있고 휴대성에서는 약간의 단점이 생깁니다. 다만 모니터는 상하 좌우 베젤이 모두 매우 얇아서 스크린 대 바디 비율이 무려 89%나 되는데요.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부피를 늘리고 쓸모없는 부분에서는 부피를 줄임으로써 어떻게든 휴대성도 좋게 만들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피는 17.3인치 노트북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무게는 실제 측정했을 때 2.94kg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부피가 큰 18인치 노트북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해가 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댑터는 280W로 굉장히 높은 출력을 제공합니다. 성능이 좋은 만큼 당연히 출력이 높은 어댑터가 필요한 거고요. 케이블까지 포함한 무게는 796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만약 바깥에 휴대하고 다닐 때 게임을 할 예정이 없다면 굳이 어댑터를 들고 다니지 말고 USB Type-C 단자를 통해 충전을 하면 좀 더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다. 포트 구성은 왼쪽에 전원 입력 단자, RJ45 램 포트, HDMI 2.1, 썬더볼트 퍼 단자, USB 3.2 젠2 타입C, 오디오 마이크 콤보 잭이 있습니다. 우선 RJ45 램 포트는 2.5GBps를 지원해서 10G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빠른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요. 썬더볼트 퍼 단자와 USB 3.2 젠2 타입C는 디스플레이 포트 연결을 지원하고 단자 하나는 PD 충전도 가능합니다. HDMI 2.1 단자까지 해서 최대 세대의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고요. HDMI 2.1은 최대 4K 120Hz 또는 8K 60Hz 연결을 지원합니다. USB 3.2 젠2 타입 A가 2개 있고요. 모두 젠2 규격으로 10GBps의 빠른 전송 속도를 지원해서 PCI 익스프레스 기반 외장 SSD를 연결하기에 좋습니다. 주변 기기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우선 모니터 상단에는 720p HD급 웹캠이 들어갔고요. 키보드는 사열 숫자 패드가 들어간 풀사이즈 키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우선 키보드의 배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방향키의 사이즈가 정 사이즈고 독립적으로 구성돼서 사용하기 편했고요. F1부터 F12까지의 기능키는 4개마다 조금씩 떨어져 있는 부분이 구분감이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퍼키 RGB를 구현해서 키별로 RGB 세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요. 수백만 가지의 색상을 적용할 수 있고 기본으로 제공하는 효과들도 상당히 멋졌습니다. 키감은 눌리는 깊이가 일반 노트북보다 좀 더 깊게 느껴졌는데요. 실제로 1.9mm의 키 트래블 길이를 적용해서 키감을 확실하게 좋게 만든 노트북이었습니다. 또한 키를 누르는 즉시 빠르게 반응하는 오버스트로크 기술이 들어가서 게임에 적합하게 반응 속도를 높인 키보드입니다. 또한 키보드 상단에는 5개의 게이밍 핫키를 제공해서 게임 중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볼륨 다운, 볼륨 업, 마이크 온오프 토글키, 성능 모드 변경, ASUS 아머리 크레이트 실행 버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앱에서는 이렇게 핫키의 기능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터치패드 역시 이전보다 10% 정도 더 커지면서 사용성을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터치패드가 넓어진 만큼 편리했고 유리 코팅이 적용된 터치패드의 촉감 또한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스피커는 돌비 애트모스 기반의 듀얼 스피커가 들어갔는데요. 5.1.2 채널의 가상 서라운드로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느낄 수 있고요. 양방향 AI 노이즈 캔슬링은 수신 및 발신 오디오에 모두 적용돼서 통화나 채팅을 선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음질 기준인 하이레스 오디오 인증까지 획득한 제품인데요. 마지막으로 스피커 품질을 들어보시죠. 먼저 시네벤치 R23은 최대 2962점의 멀티코어 성능, 싱글코어는 최대 1871점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12코어 20스레드의 고성능 CPU라서 게임 외에 영상 렌더링 작업에도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이렉트 11 기반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는 그래픽스 코어는 평균 28000점대, 오버클럭 시 최대 29080점이 나왔습니다. 고사양 트리플 A급 게임도 부드럽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다이렉트 12 기반 타임 스파이 점수는 그래픽스 코어 11014점이 나왔고요.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가늠하는 포트 로얄의 경우 6055점이 나왔습니다. 게임은 오버워치2 배틀그라운드 사이버펑크 2077을 해봤습니다. 먼저 오버워치2는 1920x1200 해상도, 그래픽 렌더링 스케일 100으로 고정하고 최상 프리셋에서 최저 113, 최대 203, 평균 164프레임, 그래픽 설정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374, 최대 581, 평균 482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1920x1200 해상도에서 렌더링 스케일은 100으로 고정하고 그래픽 설정 울트라 프리셋에서는 최저 138, 최대 193, 평균 169프레임, 그래픽 매우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180, 최대 361, 평균 273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의 경우 1920x1200 해상도에서 게임 내 벤치마크를 실행했고요. 그래픽 설정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프리셋에서는 최저 22, 최대 73, 평균 58프레임, 울트라 프리셋에서 최저 33, 최대 131, 평균 93프레임, 그래픽 낮은 프리셋에서는 최저 59, 최대 209, 평균 154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트리플 A급 게임까지도 대부분 그래픽 옵션을 맥스로 설정하고 즐길 수 있겠고요. 어떤 게임이든 프레임도 상당히 잘 뽑아주면서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모니터 해상도가 QHD였다면 트리플 A급 게임을 할 때는 그래픽 품질을 낮춰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게이밍 노트북에 최적화된 모니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배틀그라운드를 할 때 CPU의 온도는 평균 75도C로 측정되었고요. CPU 부스트 클록은 평균 4.5GHz로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발열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는 스로틀링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요. 시종 일관 4.6GHz에 가까운 부스트 클록으로 엄청난 퍼포먼스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단언컨대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키보드 상판, 노트북 하판, 모니터 전면, 모니터 후면 모두 영상과 같이 구역을 나누어서 온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우선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영상과 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3D 마크 벤치마크 테스트 중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키보드는 상단 중앙 부분에서 좀 더 온도가 높게 측정되었고요. WASD 구역은 온도가 좀 더 낮았습니다. 쿨존 키보드라고 해서 WASD 키 주변으로 작은 통풍구를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키보드에서 뜨거운 열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온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하면 하판의 통풍구와 가까운 중앙 부분이었고 특별히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모니터의 경우에도 약간 공중에 떠있는 디자인이어서 통풍구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 같고요.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쿨링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획기적인 쿨링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쿨링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노트북 하판을 열어보면요. 일단 7개의 히트파이프와 커다란 풀사이즈 히트싱크가 왼쪽 오른쪽 후면까지 정말 꽉 차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쿨링 솔루션이 이 정도까지 크면 당연히 쿨링 성능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게다가 트라이팬 기술이라고 해서 쿨링팬이 무려 3개나 탑재되었고요. 정밀하게 공기 흐름을 계산해서 공기가 효과적으로 들어왔다 나갈 수 있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히트싱크와 히트파이프의 디자인을 보면 CPU, GPU 칩셋 외에도 전원부와 GDDR 메모리까지 포함한 넓은 영역을 커버하면서 전체적으로 열을 식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써멀 그리스보다 최대 15도 정도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써멀 그리즐리의 고성능 리퀴드 메탈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소음 측정은 노트북 스페이스바 상단 10cm 높이에서 측정했고요. 대기 상태에서는 28에서 30dB, 게임 중 플로드 상태에서는 52에서 53dB로 측정되었습니다. 게임 같은 고사양 작업만 하지 않는다면 울트라북 노트북과 비교해서 아무런 차이가 없었는데요. 0dB 앰비언트 쿨링 기술이라고 해서 가벼운 작업을 할 때는 쿨링팬을 멈추어서 무소음에 가까운 쿨링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쿨링 솔루션이 굉장하기 때문에 자연 쿨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거겠죠. 큰 작업이 없는 경우라면 어디서 사용하든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는 90Wh 대용량이고요. 실제 배터리 사용시간 테스트로 배터리가 100% 남은 상태에서 화면 밝기 100%, 사운드 크기 30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약 1시간 동안 시청한 결과 남은 배터리는 90%로 가볍게 사용할 때는 굳이 어댑터가 필요 없을 만큼 배터리 효율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다나와 5월 표준 게이밍 노트북 ASUS ROG Strix G18 G814JV-N5002는요 18인치의 모니터를 탑재해서 시원시원한 게임 화면을 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았던 노트북인데요. 일단 17.3인치 노트북처럼 평소 큰 노트북을 선호했던 분께 추천해줄 수 있는 노트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밖에 TGP 140W의 RTX 4060이 들어가서 게임 성능이 굉장히 좋았고, 이 강력한 성능을 엄청난 쿨링 퍼포먼스로 잘 잡아냈다는 게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던 노트북이었습니다. 정말 최고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휴대성이 조금 나쁜 것 빼고는 성능, 디자인, 모니터 크기에서 부족한 점이 없기 때문에 차를 타고 쉽게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한다거나 집에서 시즈 모드로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정말 완전 강추드릴 수 있겠네요. 체력이 좋은 분들은 가방에 넣고 가지고 다닌다고 해도 말리진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노리다의 택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